안녕하세요. 예, 1편 맛보기에 이어서 오늘은 모델과 바이패드를 가지고 제대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을 다시 보니까 저기 할 때는 제가 말을 그렇게 많이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주저리 떨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직접 하는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델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어디 있는 거 가져왔는데 게임 캐릭터인 것 같아요. 보니까 로우 폴리곤이죠. 굉장한 로우 폴리곤인데 오늘은 처음 하는 거니까 기능을 익힐 겸 로우 폴리곤으로 먼저 하고요. 게다가 이 캐릭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통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뭐 몸에도 솔직히 뭐 붙어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편이죠. 게다가 손가락이 세 개죠. 예, 손가락이 하기가 제일 어려운데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몸에 붙어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하기는 어렵지 않은 캐릭터죠. 그래서 우선 요거 가지고 스킨에 대한 기능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바이패드를 하나 만들고요. 근데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그 바이패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죠. 모르니까 아, 스킨에 필요한 기본적인 그 기능만 우선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패드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컴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센터 오브 매스라는 이 컴이 가장 중심에 있죠. 그러니까 중심에 있고 당연히 하이라키의 가장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패드를 만들고 바이패드를 움직이려면 이 컴을 잡고 움직이시기가 되죠. 근데 쉐이딩 상태에서는 제일 먼저 잡으면 펠브스가 잡히죠. 그래서 바이패드에 있는 컴을 잡기 위해서는 쉽게 잡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트랙 셀렉션 요거를 누르시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처음 만들게 되면 이런 모양이 아닐 거예요. 기본적으로 손가락도 하나고 발가락도 마디가 세 개인 발가락 하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보통 피겨 모드로 들어가서 스트럭처 이 메뉴에서 어, 조정을 좀 해주게 되죠.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먼저 알아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 그래서 그 스트럭처 부분, 그러니까 손가락이 3개일지, 2개일지, 4개일지, 이런 정도 부분만 우선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거는 캐릭터에 갖다 놓고 스케일을 맞춰 보도록 하죠. 자, 우선 가장 크게 중심에 먼저 맞춰두고요. 그리고 바이패드에 대한 이 세팅은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딱 디폴트한 모습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손목 같은 경우는 트위스트, 여기 트위스트 링크가 있죠? 트위스트를 걸어서 나중에 손이 움직였을 때 좀 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이 트위스트 링크를 걸 수도 있고, 아예 이 트위스트 링크를 걸지 않고 실제 본으로 다시 세팅을 할 수도 있고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우선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오늘은 이 바이패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을 가운데 놓고요. 이제 이 바이패드를 당연히 이 모델에 맞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모델이 살이라고 생각하고 살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살이죠. 그리고 살이고 바이패드가 뼈기 때문에 보통 바이패드가 이 오브젝트의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솔직히 이거 하다 보면 이제 보통 로컬로 대부분 놓고 해야 되죠. 로컬로 놓고 하다 보면 어 이게 안쪽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가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렇다고 와이어프레임으로 놓고 보면은 어 마찬가지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세팅에는 보통
이 오브젝트의 디스플레이를 시스루로 놓게 되겠죠. 그러면 안쪽이 보이게 되고 쉐이딩 상태에서 보이게 되기 때문에 과연 이 바이패드의 위치가 정확한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셀렉션이래요. 예, 셀렉션 필터 같은 경우는 본으로 놓게 되면 안쪽에 있으면 이게 먼저 바깥에 있는 오브젝트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본으로 셀렉션 필터를 놓게 되면 이 오브젝트는 잡히지가 않죠. 당연히 본만 잡힙니다. 이 정도 세팅해 놓고 시작하도록 하죠. 그래서 컴의 위치가 가장 기본적이겠죠. 컴의 위치 앞에랑 옆에랑 보고 위치 잡습니다. 그래서 위치 잡고요. 스케일 보통 여기서는 그냥 스케일 로테이션만 대부분 쓰게 되겠죠. 스케일 잡고 로테이션 해가지고 위치 잡고 발 크기 잡고요. 이거 발 크기가 너무 크네요. 자, 관절이 어느 부분에 들어갈지는 여러분이 결정을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할 건지 그리고 작업자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으로 고기일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만 그냥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패드의 크기는 그러니까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고 살짝 그 오브젝트를 덮는다는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스킨할 때도 약간 편한 부분도 있고 나중에 이제 애니메이션 할 때도 어, 편해요.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를 꺼내놓지 않고 바이패드만 가지고 애니메이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말을 많이 않겠다고 하겠는데 주저리주저리 떠들고 있습니다. 자 한쪽 보통 마치고 카피 페이스트를 하겠죠. 보통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카피 페이스트가 이렇게 딤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컬렉션을 해주고 카피 반대쪽으로 페이스트 하면은 맞아지게 되죠. 이쪽으로 살짝 기울어지게 되네요. 자, 그리고 어깨. 제일 뭐라 그럴까 그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 어깨의 위치죠. 어깨의 위치. 어깨의 위치가 잘못 잡히면 어깨가 무너져 보여요. 그러니까 무너져 보인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대충 우선은 맞춰 놓는데 어깨 부분은 몇 번 해보면서 움직임을 봐야지 보통 되죠. 자, 그래서 팔 위치 잡고요. 관절의 위치 같은 경우는 보통 모델링 할 때 결정이 나죠.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관절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보다는 이쪽이 훨씬 버텍스가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드는 분이 만약에 모델링도 같이 하셨다면 자기가 만들면서 어디 부분을 내가 관절로 만들겠다라는 거를 보통 계획을 세우셨을 테니까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작업 과정을 캄타시아 제가 이제 지금 캄타시아를 쓰는데 보니까 스피드가 있기는 그래서 빨리 해볼까 했는데 그 작업을 막 두세 배 스피드로 해놓은 거 보면 솔직히 볼 때는 와 멋있다 이러는데 도움은 그렇게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를 세세하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조금 처음이니까 그냥 제 속도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우선 봐주세요. 결정적으로 두세 배 돌리면 녹음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갖고 귀찮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과정은 나중에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겠지만 스킨 할 때를 위해서 좀
꼼꼼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 크기는 맞춰 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혹시 지금 마이크를 타고 소리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 고양이가 막 울고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꼭 말을 하면 자기들한테 말하는 줄 알고 막 울더라고요. 들리시는 분은 저게 무슨 소리지?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엄지는 엄지도 굉장히 뭐랄까 크리티컬하죠. 영어 써서 죄송한데 맞는 얘기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크리티컬합니다. 왜냐면 엄지도 회전이 이쪽에 있게 만들 수도 있고 이쪽부터 회전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엄지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쪽부터 뼈를 씹는 경우가 많죠. 이것도 작업자의 성향,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이패드 가지고 스케일을 하게 되면 간혹 가다가 이게 이런 식으로 스쿼드, 여기 보시면 이제 스쿼시 있죠. 스쿼시 방식으로 이게 자동적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가끔. 저번에 한번 질문에도 누군가가 올리셨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바꾸냐고. 그래서 당연히 유니폼 스케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저게 왜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단축키를 뭘 잘못 누르는 건지 간혹 가다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아, 이게 여기가 아니죠, 지금. 잘못했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잡아 놓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쪽도 더블 클릭, 카피, 페이스트. 기본적으로 모델링 자체를 할 때 대부분 그 저기 시미트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쪽만 맞추면, 바이패드 같은 경우도 한쪽만 맞추면 반대쪽이 맞아줘야 되겠죠. 안 그러면 반대쪽도 해야 되고 나중에 스킨할 때도 약간 복잡해집니다. 보통 한쪽 맞추고 반대쪽으로 카피를 하기 때문에 좌우 대칭, 대부분 인간이 좌우 대칭이죠. 좌우 대칭을 해주는 편이 작업하는데 좀 나을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캐릭터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캐릭터라면 좌우 대칭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머리 정도 맞추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맞아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이패드가 이 오브젝트에,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가슴이나 이런 것들은, 즉 스파인은 만지진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만약 배가 나와 있는 캐릭터다. 그럼 스파인도 어느 정도 배가 나와 있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크기를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애니메이션 할 때도 이게 편해요. 바이패드만 놓고 애니메이션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당연히 뼈나 이런 거, 손가락 같은 경우는 특히나 바이패드만 놓고 애니메이션 하게 되면은 손가락이 집어야 되는, 손가락을 집는 애니메이션을 할 때, 손가락이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크기를 맞춰주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까지는 계속 그래 왔고요. 자, 그러면 이 정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스킨 작업에 들어가 보죠. 자,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스킨 작업 들어가게 되면은 움직였을 때 제대로 보이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실수로는 끄겠죠. 그리고 보통 바이패드 같은 경우는 박스로 바꾸고요. 자, 그래서 컴 잡고 스킨 모디파이어를 적용을 시킵니다. 그리고 본에 있는 애드 버튼을 눌러서 바이패드를 잡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통 이제 여기 expanded O를 해서 바이패드를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한 통으로 되어 있는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바이패드 컴부터 끝까지 다 잡아주시면 되죠. 그런데 이럴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지금 제가 그걸 하진 않았는데 모델링 작업하다 보면은 뭐 하이드 언하이드 막 하잖아요. 그래서 언하이드 올 같은 경우를 만약에 눌렀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바이패드에 헬퍼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손끝, 발끝, 머리끝에 이렇게 헬퍼가 붙어 있죠. 그래서 NUV라는 이게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헬퍼가 붙어 있는데 여러분이 스킨을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익스펜디드 올을 하고 잡게 되면 이 헬퍼도 같이 잡혀요. 근데 이 헬퍼는 스킨을 넣는 게 아니거든요. 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헬퍼를 숨겨주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셀렉션 할 때 헬퍼를 헬퍼가 여기 있군요. 헬퍼를 꺼주세요. 이게 아닌가? 아, 여기 있군요. 이게 헬퍼군요. 이건 스페이스 없구나. 헬퍼를 꺼주시는 게 좋아요. 좋은 게 아니라 꺼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본을 선택할 때는 당연히 본만 선택이 돼야 됩니다. 헬퍼 선택하지 않으시게 주의해 주세요. 아이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셀렉션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쫙 들어가죠. 이러면 제가 1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 80% 이상은 됩니다. 움직여 볼까요? 움직이죠. 그런데 나머지 20%는 뭐냐면 관절이죠, 관절. 관절 부분이 분명히 안 됩니다. 분명히 안 된다는 거는 자기 생각처럼 안 나오죠. 어차피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진 않죠. 예. 그리고 이 정도 보통 이제 팔이나 다리 정도는 별 무리가 없는데 얼굴도 이제 보면은 이제 목이 따라오겠죠.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 같은 경우도 헬퍼 보기 싫으네요. 헬퍼 끄고요. 손가락 같은 경우도 가장 귀찮죠. 왜냐하면 이것들이 너무 가깝게 붙어 있어서 손가락 같은 경우는 움직이면 이게 안 따라오거나 아니면 이쪽에 가면 따라오거나 뭐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 20%인데 이게 어제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노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길어지면 약간씩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해보도록 하죠. 발만 우선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되게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발을 아까 움직였잖아요. 발을 이렇게 움직였어요. 살펴보려고. 그리고 나서 다시 갖다 놓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발을 움직이고 언두를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손도 움직인 다음에 손도 한번 이렇게 움직이고 당연히 언두를 해서 제자리를 갖다 놨거든요.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가 이 바이패드의 스킨이 돼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얘를 움직였어요. 살펴보려고. 그리고 나서 다 봤네.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놔야지.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갖다 놔봤자 이게 정확하게 제 위치를 찾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킨을 하다 보면 물론 나중에 가서 이제 이게 스킨하는 방법을 다 알고 그 다음에 익숙해지면 별로 그럴 일은 없는데 처음에 하시는 분 보면은 스킨을 지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를 잘못 잡아서 발패드의 위치를 잘못 잡아서 다시 잡는다던가 할 때 지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스킨이 되어 있으니까 위치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같이 움직이니까. 물론 나중에 보면은 이제 어드밴스드 파라미터에 보면 요거를 끄고 움직이니까 그 always deform을 끄고 움직이는 방법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스킨을 지워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얘를 이렇게 움직여 놓고 제자리를 찾아 놓지 않으면 스킨을 지우면 아이고 이거 다시 홀드 좀 해놓고요. 스킨을 지우면 제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다시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이 위치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이패드를 가지고 내가 바이패드 스캔을 한 다음에 얘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보려고 움직이시면 이걸 제자리로 갖다 놓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항상 언두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킨 작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이 오브젝트의 위치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바이패드의 모양을 흐트러뜨리면 안 됩니다. 흐트러뜨리지 않는 게 좋으세요. 예. 물론 작업자마다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흐트러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예, 그 정도만 우선 얘기를 하고 스킨 작업을 발관절 발에 있는 무릎 관절을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릎 부분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관절 부분이죠. 여기 관절 부분이랑 이쪽 관절, 여기 뭐라 그러죠? 골반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작업에 스킨 작업의 한 5, 60% 이상은 이 방법으로 우선 커버가 가능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오브젝트 누르고요. 스킨에 가면은 인벨로프가 서브 오브젝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인벨로프 누르면 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1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본을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색깔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 본이 이 버텍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색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거의 차이가 좀 심하죠. 보면은 위에가 더 넓기 때문에 더 많은 관절, 그러니까 많은 버텍스를 제어를 하고 있는 거죠. 아래에 있는 거는 그만큼 좀 적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이렇게 움직여 봤자 색깔이 변해요. 그쵸?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얘를 움직여 놓고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인벨로프 놓고 얘를 움직여 봐요. 잘 몰라. 그래서 끄고 바이패드를 움직여요. 이러네? 다시 가. 오브젝트 누르고 인벨로프 누르고 또 가서 움직여 봤자 이걸 무한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우선 바이패드에 피규어 모드를 끕니다. 피규어 모드를 끄고 키를 줄 수 있는 프리폼 모드로 보통 와요. 그리고 다리를 잡고 키를 줍니다. 0에다가 왜 키를 주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선 0에다가 키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 정도, 10% 정도 가서 움직입니다. 최대한 이 바이패드, 이 관절이 할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의 위치, 그러니까 회전을 해 놓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해 놓으면 별로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관절이 어느 정도 접히기 시작하면 살과 살이 그러니까 접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밀고 나가는데 컴퓨터를 지금 여기서는 머슬 시스템을 쓰지 않는 한은 이게 서로 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접혀 들어가는 모습을 보통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봤자 별로 의미는 없어요. 어느 정도 접히기 시작하면 그냥 서로 물고 들어가는 거, 물고 들어가는 모습을 그냥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 정도만 이렇게 애를 만들어 놓으시면 아마 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요것만 싹 이 프레임만 싹 지우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를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스킨을 가시면 여기에 바로 보이죠. 이게 키를 안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럼 나는 키를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스킨을 열면, 아이고 앞에서 키를 줬죠. 그냥 가겠습니다. 나중에 보고요. 자, 그래서 스킨을 열어서 인벨로프 보면 여기서 보이니까 여기서 움직이면 애가 움직이는 게 어제 보신 것처럼 인터랙티브하게
보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지금처럼 이 본의 영향력을 가지고 크게 잡아 나갑니다. 본의 영향력을 잡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지금처럼 안쪽에 있는 본과 안쪽에 있는 영향력과 바깥쪽에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크기를 늘려서 영향력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이 보시면 여기 노란색으로 이거 보이시죠? 이 노란색 본이 뭐냐면 본의 길이에요. 근데 요 본의 길이를 잡고 있는 요 끝을 잡으면 실제 설정되어 있는 본의 그러니까 길이가 바뀌니까 방향이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아예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거는 너무 하면 안 되겠죠. 원래 나는 본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런 식으로 본을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간다. 이건 본 자체를 잘못 만든 거니까 이런 식으로까지는 안 하는데, 이런 거는 간혹 합니다. 즉, 얘 같은 본 같은 경우는, 얘를 여기 보시면 허벅지를 파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거 내려도 보면 잘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건 물론 여러 번 해봐야 되겠지만, 얘를 이렇게 당겨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서로 약간 겹치는 모양이 보이면서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릎 쪽도 당기는 게 좋아요. 그러면 서로 이런 식으로 겹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겹치는 게 맞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대부분 관절은 겹치는 게 편해요. 특별하게 이 옷들이 클로스를 먹어서 팔랑거리지 않는 한, 겹치지 않고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다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게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보통 작업을 하고, 제가 작업했던 대부분의 이제 작업들 같은 경우 세팅을 제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넘어오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 제가 지금 이제 얘를 길이를 줄였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금 축을 뷰축으로 놓고 줄였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될 수 있냐면, 지금처럼 조금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어차피 뷰축이기 때문에 실제로 줄여다 보면 원래 본의 길이가 아니라 방향이랑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본의 길이를 다르게 하는 이 방식을 쓸 때는 꼭 로컬축을 주세요. 불편하시더라도 로컬축을 써야 정확하게 그 본의 방향에 따라서 길이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또 하나, 로컬축을 놓게 되면 여기 바깥쪽이랑 안쪽 원을 잡아도 거기로 가질 않아요. 그 기즈모가. 그러니까 뷰축을 놓게 되면 이렇게 바로 축이 옮겨지죠. 이런 식으로. 근데 로컬축으로 놓게 되면 이게 여기서만 움직여요. 축이, 기즈모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잡아도 여기서 움직여야 되고, 여기를 잡아도 여기서 움직여야 돼요. 요게 좀 있긴 한데, 뭐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리라고 보십니다. 자, 그래서 살짝 모양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어떤 뭐 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답보다는 이게 과연, 아이고, 로컬 축을 하게 되면 이게 안 좋아요. 확 하고 이게 어디야? 아이씨, 여기서 하겠습니다. 스키는 뭔가 답이 있어서, 뭐 발꿈치는 5cm, 뭐 얘는 얘보다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모양 이렇게 보면서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게 구부려질까, 얼마나 예쁜 팔꿈치가 나올까, 이런 것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쳐 보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각각의 캐릭터마다 그다음에 상황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근데 이렇게 휘어 보이죠? 아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 정도면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TV 시리즈 거냐, 게임이냐, 뭐 장편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의 방식으로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 위에 이제 메시 스무스를 당연히 올리겠죠. 그래서 그 메시 스무스 올리면 좀 이런 모양이 나오죠. 여기가 얘가 이게 안 돼 있었군요. 뭐 이건 나중에 잡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겹쳐 들어가는 방식을 기본적으로는 쓰는데, 물론 여기서 이 안에서 이제 좀 더 다른 모양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거는 기능을 살펴본 이후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쪽 발을 했어요. 물론 이제 팔도 해야 되고 손도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는데, 우선 이쪽 발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카피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 미러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러 파라미터의 미러 모드를 누르면 이쪽 발을 먼저 보도록 하죠. 지금 얘는 이런 모양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발을 잠깐 보면 당연히 0프레임에다가 키를 주겠죠. 키 어디 갔죠? 키 어디 갔죠? 라고 물어봤자 대답을 안 해주시겠지만 아무튼 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10프레임 올리고 올려보면 얘는 이쪽이랑은 다르죠? 그러면 이쪽을 또 잡는 게 아니라 보통은 한쪽만 잡고, 한쪽이라는 거는 오른쪽이면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다리는 오른 다리를 잡고 팔은 왼쪽 팔을 잡고 이러시면 안 돼요. 스킨에서의 미러 파라미터는 그냥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인벨로프에서 미러 모드로 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녹색과 파란색 갖고 중간이 딱 나눠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녹색에서 그린으로 카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면 카피가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움직여보면 알죠. 그래서 보시면 이 모양과 이 모양이 똑같이 카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한쪽만 잡고 미러를 통해서 반대로 넘기는 게 편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당연히 이럴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이쪽과,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의 그 버텍스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버텍스가 같을 필요 없는데 나중에 가면 이 버텍스가 제어를 할 거거든요. 그럴 때는 같아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좌우가 다를 일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걸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러 하게 되면 한쪽을 잡고 그 다음 쪽을 카피를 통해서 쉽게 제어가 가능하죠. 자, 우선 이 방법으로 크게 잡아 나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한 거의 60% 이상은 이 방식으로 잡게 됩니다. 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넣고 10프레임 정도 가서 뭐 올리고, 자, 그리고 올릴 때 이 팔 같은 경우 올릴 때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올리면 안 되겠죠.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팔은 올릴 때 어깨도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데를 잡는 거겠죠. 그리고 당연히 구부러뜨리고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연히 이런 식으로 구부러집니다. 그러면 얘도 가서 인벨로프 가서 본을 선택한 다음에 이 본에 오토킥 꺼도 되고 켜도 되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얘의 크게 인벨로프를 선택을 해서 작업을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약간 스타일이긴 한데 이거를 빼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줄일 수도 있겠죠? 이거 어느 정도 같은 모양을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이것도 그냥 자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꼭 어느 게 맞다. 물론 효율적인 건 있긴 한데 어느 게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깨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골치 아픈 곳이죠. 왜냐하면 어깨 그 다음에 스파인 굉장히 크죠. 이쪽 팔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개를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스파인 같은 경우는 어깨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 때문에 이게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어깨뿐만 아니라 지금 머리를 좀 크게 해놨기 때문에 머리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절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머리 같은 경우는 우선 기본적으로 좀 줄여놓죠. 짜잔. 대두네 대두. 자, 이 방식이 1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크게 잡는데 그 다음에 물론 두세 가지 정도의 방식이 더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버텍스를 가지고 잡는 방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버텍스 제어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여기 페인트 브러쉬가 있어요. 페인트를 가지고 웨이트를 주는 거죠. 블렌드를 끄면 이런 식으로 페인트 웨이트를 주는 방식이 있어요. 이것도 의외로 편하긴 합니다. 특히나 와콤이 있으시면 와콤의 압력 감지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한 번 눌렀을 때 얘가 뻑 하고 크게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누르고 세게 누르면 많이 영향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적게 누르면 그러니까 적게가 아니라 가볍게 누르면 조금 미치고 이런 식이에요. 이 페인트 웨이트 같은 경우는 이 본의 범위랑 상관없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만약에 이 본을 누르고 페인트 웨이트 눌러서 얘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잡히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본의 영향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왜냐하면 이게 의외로 원으로 되어 있고 물론 이 안에 크로스 섹션을 또 넣을 수가 있는데 그래봤자 원으로 밖에 안 되거든요. 내가 뭐 이쪽만 길게 늘리고 싶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페인트 웨이트가 그럴 때 되게 편해요. 그래서 버텍스를 가지고 하는 방식과 또 이 페인트 웨이트를 가지고 칠하는 방식이 있어요. 블렌드 꺼야 되죠. 그렇게 되면 좀 더 세밀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그거는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이라고 해봤자 내일 올리도록 하죠. 굉장히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어제 한 15분인가 했는데 제 컴퓨터에서 그거 인코딩 하니까 아주 컴퓨터가 죽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우선 여기까지 이 방식으로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본의 웨이트로만 하는 방식으로도 한 50% 60% 이상은 해결이 돼요. 그리고 이 방식으로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페인트 웨이트나 버텍스가 편하긴 한데 그걸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면 문제도 있고 그걸로 다 제어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선 관절 부분은 이 방식으로 크게 잡아서 조절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세심하게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버텍스나 페인트 웨이트를 가지고 조절을 하는 게 편합니다. 자, 오늘도 또 주저리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기능은 3편. 이거 몇 편까지 갈지 모르겠네. 아무튼 3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내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댓글 좀 남겨주세요.